안녕하세요, 휘연입니다. 이번 20년 11월에 휘연의 일군 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떠신가요?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떤 지점에 서 있으신가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그러면 의견 충돌을 경험한 적도 있으시죠? 종종 우리는 대화가 잘 안 풀린다 싶을 때 대화의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하는 기술에 대해 많이 고민하곤 하죠. 화술의 문제라고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달 휘연의 일군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이유가 어쩌면 이런 화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시작점인 입장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20년 11월에 휘연의 일군 책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자유론은 워낙 유명한 저자와 유명한 책이라서 자주 들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되어서 읽었어요. 글도 잘 쓰고 논지도 분명한 데다 논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바와 비슷한 것 같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해 근거를 들죠. 자유론을 읽으면 여러 책이 떠오르는데 공산당 선언도 떠올랐고 이번에 같이 하게 된 선량한 차별주의자도 떠올랐어요. 제가 자유론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점은 19세기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배울 점도 참 많았고요. 우리의 삶이 이토록 변하지 않았다는 건지 역시 고전이기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머물렀던 것은 어떤 의견이든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었어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자신의 선호에 따라 용인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든지 아예 의식조차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어쩌면 실제로 들을 수 없는 어떠한 소수의 의견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먼저 미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함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타인의 의견에 관대한 주장이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의견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마저 타당해 보여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당연하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며 그 의견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의견이든 진리의 일부만 담고 있을 뿐이지 전체를 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죠. 경청하는 마음과 열린 자세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흡사 자기계발서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서로의 성장을 위해 다양성을 용인하자라고 쉽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부분을 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갔어요. 공공 여론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고 실제 대부분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쾌락이나 편의에 대해 그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전부 자신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극단적인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공공여론이라는 것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 우리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이는 얼마 전에 읽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로 바로 연결되었어요. 대다수의 의견은 말 그대로 대다수의 의견일 뿐 그것을 진리로 생각할 순 없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너도,
그 사람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이고 합당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자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아주 날카로운 송곳으로 아릿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특권을 가졌다는 신호가 있다면 큰 노력 없이 신뢰를 얻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들이다. 나에게 알맞게 주변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안한 상태이다. 특권을 알아차리는 확실한 계기는 그 특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이다.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전과 달리 불편해질 때, 지금까지 누린 특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편하게 혹은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야 라고 내세우며 목소리를 내는 동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거나 목소리를 내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정말 뜨끔했어요. 책 제목처럼 나 또한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도 있겠구나 했거든요. 나름 소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무척 오만한 생각이었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자의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거리에는 사랑과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과 감시 체제가 있다. 즉, 거리는 중립적인 공간인 듯 보이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이 존재한다. 익명의 다수가 시선으로서, 말이나 행위로서, 혹은 직접적인 방해나 법적 수단을 통해 그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온한 존재들을 단속하는 데 동참한다. 입장할 자격 없이 공공의 공간에 침범한 사람, 거리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추방하거나 교화시킨다. 이런 시선의 익명성과 편재성 때문에 낯선 존재인 소수자들이 느끼는 일상의 시선 혹은 감시의 압박은 삶을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요. 주변을 둘러보면 엄청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전부일까요?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익명의 다수가 소수를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공간에서 벽처럼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소수들도 있지만 애초에 생각할 수 없는 소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혹은 볼 수 없는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미리 주장하는 바에 동의하시나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사소해서 굳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거리에서 자신과 다른 시선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면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으시나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말을 내뱉을지도 모르죠. 이건 옳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자유론과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이번 영상의 큰 틀은 자유론을 읽자마자 잡았는데 풀어내는 게 무척 어려웠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이야기하기보다 그저 여러분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열려있나요? 혹은 거리에서 어디쯤에 서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에필로그 한 구절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휘연의 일구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집단의 경계 밖으로 내쳐지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그 경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걸 희생한다.
이 책에서 나는 이 어울림의 공포와 싸우는 한 가지 방안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소속되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거나 그런 사람인 척 가장하는 대신 모두가 있는 그대로 어울리는 사람으로 환영받는 세상을 상상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최소한 내가 배척당할까봐 두려워 다른 누군가를 비웃고 놀리는 짓밟는 일이 없도록 넉넉하게 모두를 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꿈꾼다.